안녕하세요. 책세이 코치 조경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나훈아의 소신 있는 발음과 함께 또 나훈아의 지금까지 쭉 행하여 온 그 행보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 한가위 나훈아 스페셜이 있었죠. 그 스페셜에서 나훈아가 소신 있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소신 있는 발언의 그 밑에는 지금까지 나훈아가 행하여 온 정말 소신 있는 행보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소신 있는 행보들을 이번 시간에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제일 먼저 무엇이냐면은 나훈아가 2018년도에 북측에서 평양 공연이 있었어요. 이 평양 공연 명단에 나훈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나훈아가 이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신의 스케줄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스케줄이 따로 있었다는 그 말에 김정은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는 표정을 지은 거죠. 어떻게 국가가 부르는데 자신의 스케줄 때문에 나훈아가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북한의 김정은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정작 나훈아가 북한의 공연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나훈아는 자유로운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제재와 이런 간섭을 받는 그런 공연은 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가왕 나훈아는 자유로운 영혼을 선택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삼성과의 일화입니다.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파티에서는 보통 연예인들이나 아니면은 클래식 연주자들 또 패션 모델들이 많이 초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가수들 경우에는 두 곡에서 세 곡 정도의 노래를 부르면은 3천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아간다고 하네요. 두 곡에서 세 곡을 부르고 3천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청을 하면은 이런 초청 파티에서는 거절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 초청을 단칼에 거절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나훈아였다는 거예요. 나훈아는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대중예술가다. 내 표를 구매한 사람 앞에서만 공연을 한다. 내 공연을 보고 싶으면 당장 표를 끊어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와, 정말 멋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벌써 대중예술가의 포스가 나타나는 그런 대목이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나훈아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회의원 추천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인기가 막 올라가면은 누군가 국회의원 추천을 한다면은 얼른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연예인이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훈아도 이렇게 여당으로부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를 하자는 그런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나훈아는 자기가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면은 자신은 정치하는 것보다는 노래를 하는 것이 더 맞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노래로는 정말 가왕이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를 갖다 맡겨놓으면은 물론 잘할 수도 있겠죠. 잘할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자기가 가수이기 때문에 노래를 더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훈아가 말하기를 인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해갖고 자신의 당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제대로 잘 배우고 그리고 사고가 똑바른 사람,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국회의원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이 인기만 있는 사람을 국회의원에 앉혀갖고 자기 당의 자릿수만 채우려고 하는, 그거는 나라를 위한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여당이고 야당이고를 떠나서 자기 자릿수를 채우기에 급급한다면은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다는 거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충실해야지만이 우리나라가 부강해지지,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나라는 점점 더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나훈아가 3억을 익명으로 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3억을 기부하면서도 이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기부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이 뒤늦게 밝혀져서 정말 상남자다, 멋지다, 역시 스케일이 남다르다, 이런 말들이 오고 갔었죠. 다섯 번째로는 나훈아가 훈장까지 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월의 무게도 무겁고, 그리고 가수라는 직업의 무게도 무거운데 어떻게 내가 훈장까지 목에 이렇게 달고 다니면은 그 무게까지 내가 어떻게 견디겠냐는 거죠. 우리같이 노래를 하는 사람은 영혼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훈장을 받으면 훈장이 값을 내야 되는데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소신 있는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나훈아는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출연 당시 연예인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이런 깡패들과 싸워서 경찰서를 굉장히 많이 들락날락 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꾸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자신의 이름이 폭력 전가로도 떴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훈아는 이렇게 연예인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적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나훈아가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무대로 뛰어들어와서 깨진 병을 들고는 나훈아의 얼굴을 가격한 거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이 개안의 얼굴을 가격했을 때 그대로 쓰러지거나 아니면 주저앉지 않습니까? 근데 나훈아는 운동으로 다져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순간적으로 나를 해치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을 하고 그 개안과 함께 이 격투를 했다는 거예요. 나훈아가 개안으로부터 습격을 받고 피를 철철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퍼포먼스인 줄 알고 그냥 구경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나훈아는 얼굴에 무려 78발이나 꿰매게 되었던 것이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나훈아는 정말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훈아는 사실 엄청나게 노래도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노래를 잘하면은 연습은 별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훈아는 오늘의 가왕이 되기까지 수없이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가수는 꿈을 파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훈아는 그 꿈이 고갈이 되었기 때문에 그 꿈을 찾으려고 이 온 세계를 다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찾았다면은 그 꿈을 노래화시키는 데에는 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보통 신곡 하나를 완성하는 데는 적게는 6개월에서 많이 걸리면 1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그런데 자신이 안 보이면은 잠적을 했다든가 아니면 신비주의자라든가 이런 소문들이 많이 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은 이런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그동안 이러한 꿈들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연습하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석 연휴 때 나훈아가 지난
2020 나훈아 스페셜에서 공연을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보여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훈아가 콘서트를 준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훈아는 연습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연습만이 특별한 것을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역시 가왕 나훈아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연습과 노력을 통해서 가왕 나훈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그러한 다큐멘터리 제작이었던 것이죠. 나훈아처럼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각자 자신의 꿈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또 늙지 않아요.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가왕 나훈아처럼 이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꿈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자국씩 나아갑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